자, 이번 시간은 간목과 병화, 그리고 무토, 그리고 경금까지 이어서 한 번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속마음 이걸 올리고 나서 좀 아차 싶었던 게 있었어요.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 사실 이 영상을 올리게 된 취지는 그래요. 여러 사연이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상대방을 이해해서 서로 풀 수 있는 일이면은, 마음을 알아서 풀 수 있는 일이면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그 헤어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이제 재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보시진 않았으면 해요. 다른 영상들을 보면 재회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들도 많은데, 사실 그 연애에 있어서 헤어졌다는 건 그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난다고 해도 그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어차피 그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애운을 본다는 건 그 상대방을 잊고 새로운 사랑이 다시 언제 올 것인지, 언제쯤이면 깨끗하게 잊을 수 있을 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하여튼 다른 거 떠나서 당사자끼리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사주를 보거나 타로를 보게 만드는 그 상대방은 계속 갈 인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태어난 시간도 모르는데 이미 헤어졌는데 이렇게 궁합을 봐서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차라리 그 시간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뭔가를 하나를 깨닫는다면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해요. 그게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잖아요. 친구들이며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아무리 위로를 해드린다고 해도 이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 문제라면 또 몰라. 근데 대부분은 알아. 상대방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면서도 서운한 거지. 이별을 통보받은 쪽에서 아무래도 더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고, 그냥 처음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마음이 변한 게, 그걸 상대방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한번 스스로 상대방 눈에는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영상 보실 때 그 상대방 일간을 찾아가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상대방 일간으로 찾아서 보시면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또 내 사주 안에 있는 육친 관계에 있어서 그 상황들을 보시면 조금 더 내가 몰랐던 부분을 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또 괜한 걸 시작한 것 같다. 아무래도 이번 달 제가 조금 경솔하게 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런데 각자 사연은 다르니까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아직 헤어지신 분들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헤어졌거나 헤어진 지 한 보름 정도 지났다. 보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절기상으로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걸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처서가 와가지고 이 바람 부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게 무더운 여름이었던 느낌이었는데 이제 밤에 쌀쌀해지고, 이런 게 바로 운이거든요.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고, 날씨가 변하듯이 사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기 위해서 집착하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주 상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고, 제 입장 말고 그 상대의 입장에서, 내담자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차후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또 한 번만 갖고는 되지도 않고, 어지간하면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조금 마음이 쓰리더라도 잘 극복하시길 바라면서, 자, 그럼 간목일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이라면 이번 달 재성운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인 면이 강해졌겠죠. 감성적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면이 강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연애운이라면은 누군가가 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좀 뜬금없이
헤어진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러셨을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딱 재회 카드가 딱 나오네요.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방금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나왔어요. 상대방 분들의 입장에서는 패배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헤어졌던지 한번 끝이 난 관계인데 한번 다시 살려보고자 연애운이라면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안 받아줬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상대방 입장에서 패배감을 느꼈다는 거는 안 받아줬을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서 또 보면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카드가 나오죠. 지금 무토를 봤으니까 직진이에요, 직진.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뭔가 넓은 무대로 좀 더 뻗어 나가려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천천히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죠. 조심스럽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되는데 또 받아주네. 또 야 10분 정도 앞서서 얘기했던 거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간목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아직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만 그래도 끌어안겠다가 되거든요. 왜? 이 내가 끌어안은 것 중에 몇 개는 그래도 좋아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면들까지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고 그 상대 입장에서는 간목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너 진짜 너만한 사람 다시 못 볼 것 같아. 너가 완벽해. 연애운이라면 너는 진짜 완벽한 여자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간목일간이 이렇게 분위기 좋습니다. 일단은 뭔가 멈춰있던 게 다시 시작하고 다시 받아주고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가 좋은데 그럼 앞으로 흐름을 한번 볼게요. 앞으로 재회했는데 또 이별하면 안 되잖아요.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다가 걸려가지고 머리끄댕이 잡혀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그림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속이고 만날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한 분이. 스토리가 또 막장으로 되는데 또 이거 연애운으로 본다면 뭐 헤어졌던 원인이 이게 방해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거나 다른 이성이 있었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덮어두기로 하고 빛과 그림자인데 이 커플이 서 있는 곳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 속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덮고 넘어가겠다.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뭐 그런 문제들을 긴가민가 하긴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뜻하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뭐 힘을 내보자. 뭐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목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떠안는 입장이 됐잖아요. 내가 떠안는 입장 중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상대방의 그 싫었던 점들 중에 이렇게 이게 하나 껴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너가 괜찮은 면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어쨌든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간목 올해 편인운이라 그런가요? 이 정도면 보살 아니야, 보살? 야, 이런 상황까지 봐주신단 말이야. 자, 그러면 수호천사 카드의 조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그거를 다 받아주냐 라고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실 것 같은데 보세요. 너가 믿는다면 간목 너가 그 상대방을 믿는다면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재고는 해봐라. 좀 한번 다시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해와 관련된 말씀이 사실 이거였어요. 그거랑 다르지 않거든요. 이렇게 덮고 넘어가기에는 너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진지하게 한번 다시 계획을 세워봐라. 그게 한 몇 주 내에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가 됩니다. 자, 각자 뭐 사연은 다르시겠지만 뭐 상대방을 받아주실 때 끌어안고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은 좋지만 그래도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간목일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 자, 카드 뒤집기 전에 이번 달 병화 같은 경우는 식상이 강해지다 보니까 관을 이렇게 제살하려는 기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거리 발생하면 못 참는 거예요.
요즘에 댓글 올라오는 것 봐도 병화일관 분들 댓글 올라오는 게 좀 세.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궁금하고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식신제살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제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틀렸는데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바로바로 막 그러시는 분들 이렇게 행동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쌓여왔던 문제를 그냥 한 번에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한 달이 되는데, 그 타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편관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병화의 상대방이에요. 병화의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는 너는 뭔가를 해줘도 고마운 걸 모르는 애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 카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농부 입장에서는 나한테 떨어지는 게 너무 없고 가성비가 떨어지고, 이제 그렇다는 말은 이 상대한테 지금까지 내가 노력을 했지만 잘 몰라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이런 위기 상황을 처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다음 모습을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던 것을 처리하는 거죠. 그 병화의 상대방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기준으로 저울질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시 왜 부활을 하려고 그래? 아, 여기도 제외네. 헤어졌던 애인에 대한 생각은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괜히 그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랬나. 다시 잘해보자. 다시 잘해보자. 이게 뭐 상대방을 내가 그렇게 감정 빼고 객관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가 되는데,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너한테 해줘도 너는 고마운 거 모르는 애다 라고 막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스스로 돌아봤겠죠. 상대방이 가만히 스스로 돌아보니까, 그래, 나도 잘한 거 없어.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한 거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의기양양해지는 상황이 된 거고, 이 재해와 관련돼서는 이쪽 상대방에서 청했을 가능성이 높죠. 우리 한번 다시 사이좋게 다시 지내보자, 이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병화도 재회를 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재회한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아무리 다시 시작을 하더라도 초반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계속 남아있는다면 또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는 이렇게 단칼에 장미를 잘라내듯이 잘라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난 거야. 제가 끝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켜봤어, 그냥. 이제는 그 중간 과정이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너가 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죠. 여기서도 덮고 넘어가네.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은 거예요. 적당히, 그래, 서로 오해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도 잘한 거 없다, 그러니까 지난 옛날 일들 좀 덮고서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모습이 됩니다. 이걸 단순하게 뭐 남녀 문제로만 보실 게 아니라, 병화가 만약에 관이다, 그러면 신금일간 입장에서 병화는 관이니까 그 뭐 회사에 나왔다가도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 못할 것 같이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변하시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수일간 입장에서는 또 병화가 재성이 되니까 그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재성을 이렇게 잘라냈지만 다시 재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한번 수호천사 카드에서는 뭐라고 조언을 할지 보도록 할게요. 수호천사 카드는 간목일간 할 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입장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좀 때가 아니래요. 이렇게 재회할 때가 아니다.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을 것이다.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라. 분쟁은 멈추고 평화적인 해결책은 찾아야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때가 아니고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을 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뭐 흐름은 이렇습니다만, 뭐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제 의견까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카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근데 뭐 제 의견을 섞는다는 것도 좀 우습긴 하지만 제 뜻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 생각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다시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흐름은 이렇습니다. 한번 모쪼록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고 바로 다음 무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민년에는 무토가 값어치가 많이 올라가는 한 해거든요. 왜냐면 임수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토 있으신 분들이 비싸게 굴어. 꼭 무토일간이 아니더라도 사주에 무토가 있으면 비싸게 구는 한 해다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하시고, 물론 일간도 마찬가지로 자기 몸값을 올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고, 사주 안에 무토가 있으신 분들이 올해 좀 몸값이 비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토는 시작은 그랬어요. 시작은 이게 순리대로 운명적으로,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내 숙명인가 보다. 그리고 그 상대방도 이게 뭐 결혼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 서로 뭐 난관 하나를 해치고 관문을 통과하는 모습이에요. 처음의 모습은 그런데 근데 무토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값이 비싸진다고. 자기 몸값이 비싸졌다는 걸 아는 거지. 근데 자칫 이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5개를 손에 쥐고 가고 있으면서도 나머지 두 개를 더 갖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미련을 갖고 있는 욕심쟁이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괜찮아. 근데 점점 시간 지날수록 자기 속 차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 상대방은 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에 하나 내 거 쟁여두고 다른 걸 하나 집어들고서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연애운이라고 한다면 이거 내 사람 있고 다른 데 쳐다보는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무토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뭐 다른 사람 한번 둘러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는 지금 하여튼 빠르게 감정이 변화하고 있다. 문제가 빠르게 쌓이거나 빠르게 풀리거나 빠르게 쌓이고 빠르게 풀리고 앞뒤 전후 사정이 많이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무토 입장에서는 감지를 하고 있는 것이 되고, 무토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권위적이고 주도적으로 좀 완고하게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이 되죠. 자꾸 변화하려고 하는 무토를 붙잡아 두고 싶어 하는 거야. 붙잡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되겠죠. 무토를 붙잡고 싶어 하는 상대방이 되는데, 무토는 지금 마음이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한다. 지금 계산도 빠르게 되고 처음엔 그냥 받아들였던 건데 이제 내 몸값이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변해가려고 하는데, 이 상대방들은 어떻게든 좀 붙잡아두고 싶은 거야. 내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주도권을 다시 갖고 오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무토 입장에서 임수를 이렇게 딱 가두는 그런 운이라서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신유술 이렇게 다시 또 수 기운이 세지는 운이 되다 보니까 이 상대방들이 주도권을 다시 뺏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거 무토 입장이라면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재해를 하더라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돌 석상을 묶어가지고 남자가 낑낑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헛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데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한 데 힘쓰고 있고, 그건 이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무토를 붙잡아 두려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의 모습도 되고, 이 무토 입장도 무토를 잡을 수 있을까? 재해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타워 카드도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 내려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극복을 하지. 이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이가 좋아.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이럴 때가 참 두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이 카드를 보니까 이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두 사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 여건이 뭔가 여의치 않아서 무토는 일단 내 몫이라도 챙겨서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 상대방은 좀 더 멀리 보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차츰 내가 주도권을 갖고 오려는 모습이 되는데 그 사이에 많이 변한 거야. 무토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고 과거에는 둘이 참 쿵짝이 잘 맞는 이런 커플과도 같은 모습이었을지라도 지금 서로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오픈하진 않은 거예요. 물론 서로 좋아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한테 100% 오픈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좀 헛된 노력을 하고 있을 수 있고 서로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한번 재고해 보셔라.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무토가 관이 되는 임계수 입장에서는 지금 무토의 입장이에요. 이게 임계수 입장에서는 무토의 입장이고 지금 상황이 많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임계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다시 주도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그게 좀 헛된 노력일 수 있다. 무토 입장이라면 임수재성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다. 무토 입장이라면 다루기가 쉽지 않다. 처음에는 마음이 이렇게 잘 맞아서 시작을 했던 거지만 서로 감추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빠르게 문제가 쌓여왔고 이걸 풀어내기에는 쉽지 않은 것도 있다 보니까 갑자기 식은땀이 막 나는데 자 그럼 수호천사 카드로 한번 어떤 조언을 들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 나왔어요. 만약 이게 재해라고 한다면 노. 그러니까 재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헤어진 연인이었다면 깨끗하게 잊고 새로운 사람 만나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 보면 자꾸 이렇게 직장 운은요, 뭐 가족 다른 운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직장으로 놓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을. 그 무토 입장에서 직장하고 안 맞는 거잖아. 내 마음은 다시 그러고 싶은데 헛고생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죠? 삶에서 크고 행복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남은 한 해. 지금 여기서 무토 입장에서는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나쁜 변화가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변화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주고 있네요. 더 크고 행복한 변화들이 따를 것이다.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얽매여 있지 마셔라. 헛된 데 힘쓰지 마셔라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금. 자, 카드 뒤집기 전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올해 뭐 어떤 일간이 가장 힘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 순간적으로 누가 가장 힘들까 생각을 하다가 경금하고 개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수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사라져야 되거든. 개수 같은 경우는. 그 사라진다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개수일간들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주의 육친에 그 들어있는 지장간이든 어디든 들어있는 그 개수가 사라질 때가 된 거예요. 계절적으로. 그럼 어떻겠어요? 이동이 따를 수도 있고 제가 개수일간 편을 집중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카드 설명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내 사주 안에 있는 개수들이 멀어지게 된다. 그럼 개수 입장은 어떻겠어요? 개수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내가 빌런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의 빌런을 꼽자면 개수하고 경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수 일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주 안에 들어있는 개수.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아무리 해줘도 개수는 섭섭해. 제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준다고 해줘도 개수 입장에선 지금 섭섭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벌병전 무기영신게 다 모든 일간을 통틀어가지고 간목 입장이라면 개수 정인이 섭섭하겠죠. 그리고 화일간 입장에서는 관이 섭섭하겠죠. 섭섭한 거야. 그러니까 토일간 입장에서는 재성이 섭섭한 거야. 근데 그 상대방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뭔가를 해줘도 고맙다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 섭섭하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경금 같은 경우는 이건 또 12운성으로 보자면 이제 절지가 되는데 임계수가 사라져야 되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지지로 보문이 왔다는 게 천간에 수가 뜨지 않아야 되는데 경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름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금 일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주 안에 있는 경금이 그 역할을 만든다는 거예요. 얼른 그 계절이 지나가고 지난 겨울에 여기가 남아있잖아요. 천간에. 그거를 빨리 날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날려보내게 경금이 계속 그 생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봄이 안 와. 경금이 계속 생을 해주다 보니까. 경금일간이라면 비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목일관 같으면은 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자꾸 뭔가 엄한 짓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시간을 딜레이 시키게 만들거든요. 어쨌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고 또 이해 못하실 분들은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는데 자 그럼 카드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 입장에서는 오빠 이럴 때 약간 소름 돋는다니까요. 제가 지금 한참 얘기했던 게 그냥 나오잖아요. 경금 입장에서는 상처받는 거거든요.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이런 거예요. 이거 경금 일간만 보지 마시고 내 사주의 경금을 보시라고. 내 사주의 경금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경금 일간 입장이라면 내가 바라보는 모습이 사람들이 나한테만 뭐라고 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자 그럼 그 상대방들은 볼까요? 상대방들은 뭔가 공평하게 하지 못해서 그래. 공평하게 하지 못해서 공평하게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이 시종의 모습이 소년의 모습이 이게 뭐냐면 경험 부족이에요. 좀 미숙한 거야. 그리고 여기 이 컵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겠어요?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들겠죠. 가벼운 느낌. 뭔가 좀 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냥 너무 즉흥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물의 높이가 낮아. 이게 물의 높이가 낮다는 건 뭐냐면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들을 얘기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거. 너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자, 그 상대방들은 보세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나씩 쌓아 올리려고 하는 건데 경리 임수를 생한다는 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냥 말로만 뭐 한다고 그러는 거 있죠. 말로만 그냥 그때그때 좀 이렇게 말로만 그래 왔던 게 이제 편인운을 만나니까 이렇게 딱 가로막힌 거죠. 그래서 상처받으셨을 가능성이 높고 오빠 이거 이럴 줄 알았어. 이제 악마 카드가 나왔는데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집착. 봐요. 상대방은 끝났어 이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거든요. 지금 봄이 왔어. 이제 겨울은 지나가야 돼. 더 이상 하지 마. 끝내. 끝난 거야. 라고 하는데 경금의 식신생재라는 게 나는 못 멈추겠다가 돼요. 나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거든. 근데 상대방들은 같이 뭔가 열심히 했다가도 야 여기서 끝내야겠다. 여기서 좀 그만해라. 경금의 상대방들은 그러는 거예요. 좀 그만해라. 우리 많이 했지 않았냐.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지 않냐. 좀 떠오르는 생각들 못 믿겠다.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 집착이 생긴 거야. 뭔가 다른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는 모습도 돼요. 연애운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미 끝났어 라고 상대방은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다시 열심히 뭔가를 해보자고 했는데 끝난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도 이렇게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보상 심리에 가까워요. 상대를 진짜로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팠던 거에 대한 보상.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혹시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현실적이다. 지금 이 동전 카드가 의미하는 게 현실성을 많이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뭐야? 다 감정에 집착에 이렇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너도 알지 않냐라고 이제 어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흐름을 한번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금 일간만 뜻하는 게 아니라 내 사주의 경금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한번 뭐 경금 일간 입장이라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지만 자 추가 카드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 만약에 연애운이라고 한다면 끼가 많은 여자분이었다고 쳐봐요. 남자들의 시선을 이렇게 즐기는 끼가 많은 여자분이 있는데 너 그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랬는데 이 남자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고서 안 고쳐진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어리숙한 이 여기 또 나왔어요. 이 컵 시종 카드가 얘가 한 번 더 나왔는데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금이 너무 지금 어리숙해 보일 수 있어. 상대방들이 봤을 때 상대방은 지금 막 즐길 거 다 즐기고 있어. 근데 내가 너무 어리숙한 거야. 내가 속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금 입장에서는 현실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 자 그럼 수호천사 카드 조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천사 카드에서는 정말 원한다면 이렇게까지 집착을 부리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일 수가 있어요. 이 악마 카드가 나왔다는 게 지금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매혹적인 여성이거든요.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 뭐 얼굴이 이쁠 수도 있고 피지컬이 뭐 될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 빠져들게 하는. 이게 뭐 성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끝내려고 해도 나는 버릴 수 없는 뭔가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집착한다면 어쨌든 그 붙잡는데 성공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재회는 할 수 있는데 뭐 기간으로 따지자면 몇 주 내에 성공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재고해봐라. 그래도 좀 재고했으면 좋겠다.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스스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9월달이 벌써 됐어요. 이제 9월달 찍을 때가 돼서 저는 이제 바로 준비해서 9월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내용이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